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병? 죽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아온 인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 정말 서늘해져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7세 박순자 할머니가 30년 넘게 함께 해온 절친 영희와 완전히 관계가 끝나버렸거든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눈 대화였는데요. 우리 남편이 요즘 정말 너무해. 매일 술 먹고 와서는. 그날 순자 할머니는 속이 답답해서 영희한테 남편 불만을 털어놨어요. 영희도 아이고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잘 들어줬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순자 할머니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나 욕하고 다닌다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영희가 순자 할머니 말을 온 동네에 퍼뜨린 거였어요.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남의 일 같지 않죠?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서 몇 명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해 보니까 50세 이상 사람들 중에 67%가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중 7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죠?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중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아가실 거예요. 대단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도 달라져요. 말하는 방식만 살짝 조심해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알고 나면 아, 맞다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배우자 험담은 절대 금물이에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배우자 이야기예요. 화가 나서 친구들한테 남편이나 아내 욕을 했다가 온 동네에 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65세 미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고함을 질렀어요.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다음 날 아침에 동네에서 제일 친한 정순이 언니를 만났는데 미수가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라고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언니,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요. 애들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은 말하는 것도 짜증내고 뭘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해요. 정순이 언니가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잘 들어줬어요. 미숙 씨도 속이 후련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른 동네 아줌마가 와서 미숙 씨, 남편분이랑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순이 언니가 미숙 씨 이야기를 동네 곳곳에 퍼뜨린 거였어요. 미숙 씨는 40년 부부 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다른 집 부부 사이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부부 갈등이 공통 관심사라서 한 번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국가족학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부부 갈등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면 시니어 부부들한테는 젊은 부부들보다 3배나 더 큰 타격을 준다고 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일수록 체면이나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만을 걱정으로 바꿔서 말하세요. 남편이 짜증내서 화나 대신에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걱정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제 밥 투정하면서 소리 질렀어. 이런 식으로 자세히 말하지 말고. 요즘 서로 좀 예민해져서 조심스러워요. 정도로만 하세요. 셋째, 남편 흉을 볼 때는 좋은 점도 같이 말하세요. 화는 잘 내지만 그래도 가족 생각은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넷째, 화가 날 때는 하루 정도 기다린 다음에 말하세요. 당장은 속이 상해서 막 쏟아내고 싶지만 하루 지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집안 이야기는 정말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괜찮아 이 말이 독이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71세 정남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창 모임에서 친구 하나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정남 씨가 별 생각 없이 아이고 우리는 괜찮아. 아파트 하나 더 있어서 월세도 나오고 적금도 좀 있고 해서 그럭저럭 살만하더라고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친구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 달 후에 친구 하나가 전화해서 정남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정남아, 형편 괜찮으니까 이번 모임비 좀 더 내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정남 씨가 돈이 좀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부담이 될 줄 몰랐다고요. 통계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40% 가까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래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복지학회에서도 시니어들끼리는 경제적 차이가 인간관계에 젊은 사람들보다 3배나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같은 동네나 동창 모임에서는 서로 경제 상황을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도 빠듯해요를 자주 쓰세요. 실제로 여유가 있어도 연금으로 겨우 살아요.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을 표현하는 거죠. 둘째,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적금이 얼마 있어서 아파트 하나 더 있어서 이런 말 대신에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서 정도로만 애매하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상대방 기대치가 높아져요. 셋째, 돈 빌려달라고 하면 요즘 우리도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안 된다고 직접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모임비나 식사비 낼 때도 이번엔 제가 낼게요 보다는 우리 다 같이 나눠서 내자고 제안하세요. 한번 크게 내면 계속 기대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자식 자랑도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기쁜 마음에 한 자식 자랑이 친구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63세 순옥 씨가 동창 모임에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진급했어. 그래서 손자 학원비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시키고라고 기쁜 마음에 말했는데 옆에 앉은 영자 씨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영자 씨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 미순 씨도 말없이 있더래요. 미순 씨는 며느리랑 갈등이 있어서 손자를 자주 못 본다고 했었는데요. 순옥 씨가 그제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급하게 화제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후로 영자 씨랑 미순 씨가 순옥 씨를 만나면 어색해하더래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임에도 자주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자존심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식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 부모의 78%가 자식의 성공이 곧 자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서구 나라들보다 2배나 높은 수치래요. 우리는 자식 교육에 모든 걸 다 투자하며 살아왔으니까 자식 성취가 곧 내 인생 평가랑 연결된다고 느끼는 거죠. 서울대에서 분석해 보니까 시니어들끼리 자식 비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전체 갈등의 35%나 된다고 해요. 자식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소식도 걱정처럼 포장해서 말하세요. 진급은 했는데 일이 더 바빠져서 걱정이에요. 손자가 학원은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자랑이 아니라 걱정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둘째, 친구 자식 상황을 미리 알고 말하세요. 친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면 우리 아들 직장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겠죠. 손자 못 보는 친구 앞에서는 손자 이야기를 자제하고요. 셋째, 자식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자식도 같이 칭찬해 주세요. 미순이 며느리도 참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넷째, 구체적인 성과나 숫자는 말하지 마세요. 연봉이 얼마, 어느 회사 이런 말 대신에 그럭저럭 다니고 있어. 안정적인 직장 다녀서 다행이야 정도로만 애매하게 하세요. 네 번째, 요즘 너무 힘들어 이 말의 위험성이에요.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힘든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69세 철수 씨가 친구한테 솔직하게 아이고 요즘 정말 힘들어.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받아서 병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둘째가 사업 실패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라고 털어놨는데 그 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철수 씨 앞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거나 철수 씨가 말하려고 하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리더래요. 급기야 한 친구는 철수야, 너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상담이라도 받아봐라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무거운 이야기를 피하려고 해요. 자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나 생길 수 있어서 다른 사람 어려움 듣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시니어들은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 하는데 무거운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를 깨뜨려요. 고려대에서 연구해 보니까 60세 이상에서는 감정 전염 현상이 젊은 사람들보다 2배나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에 쉽게 영향받는다는 뜻이에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시니어 1,500명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비율이 85%나 됐어요. 힘든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힘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요즘 아내 병원 다니느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둘째가 사업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요. 둘째, 너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마세요. 치매 초기라고 말하지 말고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정도로만 간단히 하세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셋째, 힘든 얘기랑 즐거운 얘기 비율을 3대7로 맞춰보세요. 힘든 얘기 한 번 했으면 밝은 얘기를 2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산책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있어요. 손자가 와서 웃을 일이 많아졌어. 이런 말로요. 다섯째, 험담은 언젠가 내게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험담이에요. 67세 영희 씨가 15년 넘게 함께 지낸 순자 씨랑 이웃 김 씨 부부 험담을 했는데 아이고, 저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하네. 김 씨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고함 지르고라고 말하니까. 순자 씨도 맞아. 부인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들린다고 했어요. 둘이 한참 수다 떨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김 씨 부인이 영희 씨를 찾아와서 박 씨, 우리 집 욕하고 다니면서 재미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자 씨가 김 씨 부인한테 가서 영희 씨가 댁집 흉 많이 보더라고 말한 거였어요. 자기는 말린다고 했는데 영희 씨가 자꾸 그런다고까지 덧붙이면서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대요. 같이 욕했던 사람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람마다 책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함께 험담했다가도 문제 생기면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동네에서 평판이 중요해지니까 자기 이미지 지키려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되죠.
서울대에서 연구해 보니까 중년 이후에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비율이 40%나 된다고 해요. 이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50세 이상 1200명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험담에 참여했다가 인간관계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67%나 됐어요. 험담에서 안전하게 빠지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다른 사람 이야기 나오면 글쎄, 잘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김신혜가 어떻든 우리가 뭘 알겠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둘째, 정말 불만이 있어도 당사자하고만 직접 이야기하세요. 중간에 누군가 끼워서 말하면 내용이 왜곡되고 오해만 커져요. 김신혜가 시끄럽다면 김씨한테 직접 정중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셋째, 험담 자리에 있게 되면 아이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듣기만 해도 나중에 연루될 수 있거든요. 소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험담하려고 하지 않게 되거든요. 옛말에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화를 부르는지 우리 선조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영희 씨는 그 일 이후로 순자 씨와 인사만 하고 지낸대요. 15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더 속상한 건 김 씨 부인도 영희 씨를 피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억울하게 나쁜 사람 되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요? 이 5가지만 지켜도 평생 쌓은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배우자 불만 밖에서 말하지 않기, 경제적 여유 드러내지 않기, 자식 자랑 조심하기, 힘든 이야기 가려서 하기, 험담 안 하기. 처음엔 답답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속상한 일도 혼자 삭혀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바꾼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 한두 달은 어색했지만 그 후로는 오히려 친구들이 더 편하게 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부담 없는 관계가 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 꺼내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경제 얘기 나오면 우리도 빠듯해요. 자식 이야기는 자랑보다 걱정으로 포장하기. 힘든 일 있어도 밝은 마무리로 끝내기. 배우자 불만은 당사자와만 직접 해결하기. 나이 들수록 새로운 친구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작은 말실수 하나가 오랜 정에 금 갈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해요.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엔 서로 예민해져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게 돼요. 표면적인 수다 대신 깊이 있는 대화를, 잠깐의 흥미 대신 오랜 신뢰를 선택하는 거죠. 큰 변화는 필요 없어요. 말투 하나, 반응 하나만 작게, 조용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남은 시간이 따뜻한 인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요.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라요. 소중한 인연들이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